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오늘 갑자기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제 놀라고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국회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어제 법사위를 하고 있었고요. 법사위가 끝나갈 즈음에 제가 방송에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보좌진들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방송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방에, 법사위는 다 몰랐어요, 저희들. 어제 법사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제 질의를 끝내고 나오는 거고 다 몰라서 법사위 방에 올렸죠. 이 내용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사가, 왜냐하면 내부에서 있는 일이니까 내부에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간사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간사도 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에게 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봐 주십시오 라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이 내용 몰랐고 다시 정비할 수 있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페북에 올리게 됐고, 이성윤 의원 등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쭉 법사위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김용민 간사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입장을 정리했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젯밤에 늦게 들었는데 이게 당 대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내일 회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회의하고 결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송원석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나와서 발표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그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들었던 시간은 7시 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6시인가에 협상하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6시쯤. 예. 아니,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뭐 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특히 법사위 관련된 거니까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인데 추미애 위원장도 이런 것은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 정청래 대표 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내 뜻 아니다, 당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뜻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관해서 그쪽이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그리고 또 우리 순직해간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를 증원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내용은, 저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전체가 합의한 겁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법안을 따로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에서 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합의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합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협상해서 내일 그러면 법안 올리고 필요하면 필리버스터 갑시다, 대신 정부조직법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빼다가 붙여서 정부조직법 때문에 얘기됐다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러나 오늘 하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킬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거하고 설사 뭐 서로 뭐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주고받을 걸 갖고 주고받아야지,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을 그걸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에게 기간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곳곳을 다 타진했는데 지금 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보면 9월 28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연장이 한 번 더 있지만 그 연장이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기본 기간을 30일 늘린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냥 연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30일 더 보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9월 28일이면 우선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0일 연장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요 다 모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그나마 좀 마음이 많이 예. 좀 내려갑니다. 우리 국민들 그러시겠죠. 근데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요 송원석이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말로 너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송원석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해라. 그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자수 안 해도 요즘 국민들이 다 찾아내요. 송원석이 이야기한 거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송원석이가 딱 나왔는데 적어도 그러면 오늘은 나 너하고 이야기 못해. 사과해라. 그리고 협상이고 나발이고 하자. 오늘 너 그거 사과하지 않는 한 오늘은 너하고 대화 못해. 이래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 나라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야당의. 그리고 어제 그 사람이 야당 대표 연설을 했어요. 야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온갖 막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때 노상원이 했던 것처럼 저 꽃게밥이 되게 하거나 물속에 빠뜨리거나 어디 가서 죽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과 그날 저녁 때 웃으면서 그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래도 정치는 웃으면서 만나서 상대를 제압하고 끌고 와야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니 얼마나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통과시키고 바로 즉시 시행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통과시키고 얼마 있다 시행하는 거나 통과시킬 준비들을 계속 가서 얼마 있다 통과된 다음에 바로 시행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의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국민들이 되게 놀라셨습니다. 당원 아니 일반 국민들도 문자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발표하게 된 것, 그래서 국민들께 놀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소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같이 일도 했고 이건 기본 ABC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고 협상할 게 있고 지금은 내란과 관련한 김건희, 최병과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의총을 통해서 다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보할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죠. 일단 어저께 그 뭐 협상됐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오고 갔던 거 특검 기간 연장 안 하고 수 조금 늘리고 이런 것은 이제 다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없던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특검 기간은 어떻게 연장하고 수는 어떻게 인원은 어떻게 늘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검은 9월 28일 날 기본 기간이 끝납니다. 예. 근데 제가 9월 28일 날 끝나는 90일 특검을 120일로 연장을 하는 기본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냈는데 당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30일 연장하는 거로 따로 하시죠. 예. 그래서 30일이 연장됩니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제가 만들었던 안은 기본 기간이 120일로 되는 거고 지금은 90일에서 한 번 연장 30일. 그리고 원래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래서 앞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9월 28일부터 60일 연장하고요. 그리고 30일이 더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
저희가 불가피합니다. 30일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재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0일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특검은 최대한 앞당겨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앞당겨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통일교 관봉띠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건진법사에 있던 관봉띠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돈다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띠지가 없어진 것은 여기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까지 쭉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에다가 제가 검사를 30명 증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사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은 검사 1명당 2명씩입니다. 그래서 60명 이렇게 증원시켜 놨기 때문에 검사 숫자는 요것을 아마 10명인가를 줄여서 2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원한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닙니다. 검사 숫자는 30명, 파견 공무원은 60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른 특검들도 그렇게 돼서 기관과 검사 증원, 공무원 증원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그 재판을 영상 녹화, 중계 녹화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녹화가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그 중계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당초의 법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1심 재판은.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아주 뭐 그런 부분을 빼고는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만들 때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판단해서 제외한다. 예. 라는 부분은 하나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이게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중개해야죠. 내란 예. 특별재판부는 어제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던데 어떻게 되기로 돼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법안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저희가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재판부, 특별이라는 자를 빼고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과거에 반민특위나 이런 걸 할 때는 헌법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개정 사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민특위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 재판부의 법관을 우리가 법률로 정하자는 겁니다. 현재 직위원 재판부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추천위를 꾸려 그리고 현재 있는 판사들 중에 이 법관을 임명해. 그래서 3명의 법관을 임명해서 이 재판부가 이 12.3 비상계엄을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영교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인 거죠? 민주당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법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역시 그러면서 그때 서영교 의원님 뽑았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하는 것에 실망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원내대표에서 같이 붙었던 서 의원님한테는 차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유들도 있겠으나 그러면 확실하게 그날로 손 바로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 잡아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에서 딱 손도 또 만천하에 공포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최고위원도 하고 당직자를 아주 오래 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최고위원을 해보면서 논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국회 상임위 간사도 해보고 원내 수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원내대표의 자리가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결정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된 이상 그분에게 딱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또 빠르게 또 논의해서 또 이렇게 바꿔서 다행이고요. 저는 더 잘하기를 제발 바라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과 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곳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 속에서 몇 가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되고 또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선교님 나오셔가지고 쭉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네. 이만큼 올라왔던 것이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예. 아,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 국민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아주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법사위도 오래 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제가 세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센 언니죠. 네, 센 언니예요. 근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싸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 특검은 특별히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지 마세요. 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의 장이에요. 우리의 장이에요. 저쪽이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제가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예. 법사위에서 다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우리의 장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 그쪽이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지금은 그냥 협의하고 예. 합의된 채로. 예. 그리고 또 송원석 의원 그런 나쁜 말 했잖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네. 오신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그 개혁 입법 청문회 네. 관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거 보면서 검사들 썩은 건 알았는데 네. 검사가 썩었다고 저렇게 밑에 있는 말단 수사관들까지도 저럴 수 있나 국민들이 놀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부르면 안 나옵니다, 보통. 예. 그런데 검사가 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남부지검의 이 돈다발. 예. 이 돈다발입니다, 이 돈다발. 예. 이 돈다발. 비닐로 다 쳐져 있잖아요. 네. 꽁꽁 동여매가지고 모양이 딱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검사가 둘이 나오고 수사관이 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호, 이거 봐라.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무장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무장하고 나와서 아니거든요. 판 뒤집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철저히 준비를 다 했죠.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판 뒤집으려고 나온 그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는 해서 자기네끼리 모의도 하고 자기 딴에 준비한 거죠. 답안지까지 만들고 네. 다 준비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너는 무슨 얘기 너는 무슨 얘기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빤빤히 깨져서 그리고 그 수사관을 부르긴 또 처음입니다. 예. 근데 이 수사관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아니면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없다로 전부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걸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천하에 그대로 알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하십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말의 미련을 가졌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말의 미련을 가졌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보직에 있던 남부지검의 주요한 보직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저렇게 큰 범죄에 가담해서 돈을 풀어 헤쳐버렸구나. 그리고 나와서는 걸렸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왜? 그 거짓말을 하면 자기 검사들이 또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네 이너서클이 있었구나.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날인 거죠. 서 의원님 질의하시는 영상이 유튜브 아주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재미있게 봤는데 내가 말이야 기재위도 있었고 한국은행도 다 알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속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이 있는 앞에서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자기네도 윗사람의 지시는 있고 자기네는 벗어는 나야 되겠고 그래서 그 거짓말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는 예.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기재위에 있어갖고요. 한국은행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조폐공사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전화를 해서요. 예. 제가 전부 다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돈은 만들어서 보내면서 어디로 만들어 보내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줬다는 게 1,000만 원만 줘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줄 때는 특히나.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가 다 나오는데. 예. 예. 이희동 차장검사인가? 그 친구 눈가를 이렇게 막 굴리면서 그 거짓말 하다가 들통났잖아요. 네. 뉴파티 모른다고 했다가 지 입으로 브랜드 뉴파티 이야기 하는데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너네들이 참 큰일 한다. 왜 검찰을 없애야 되는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구나.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걱정을 좀 사실은 하거든요. 검사를 기소청, 중수청으로 나누면 혹시나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를 호소할 때 그 호소할 창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민이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상설특검으로 풀어야 될까요? 관봉권 뛰지 사건은? 저는 이 부분 자체를 현재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특검에게 찾아갔습니다. 예. 가서 김용민 의원하고 찾아서 이걸 들고 갔죠. 예. 이거 들고 가서 특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특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돈이라고. 근데 여기는 2022년 5월 13일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2022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이에요.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에서 나온 돈일 수 있고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에게 보내달라고 어디서 건진에게 예. 준 돈일 수 예.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는 바로 특검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건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 범주에 들어가는데 특검법 2조 1항 14호에 들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그 법 만든 사람이거든요. 2조 1항 14호에 수사를 하다가 공무원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긴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설특검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에 넘기면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돼서 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들어있었어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해 준다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걸 왜 거기서 결정합니까? 그러게요. 법사위에서 해야 되지. 그거를. 왜 거기서 결정?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간사로 왔습니다. 예. 왔는데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우리 법사위 안에 이춘석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춘석 의원이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당의 전용기 의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요거는 받아먹고 요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같이 두 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을 이거랑 같이 연동해야 되니까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와서 분노하면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걸 여러 번 하잖아요. 자기는 서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치 독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시 독재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들을 쏟아내놨으니 무진장 쏟아내놨고 그리고 나경원은 맞지 않아요. 법사위 간사로.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나가고 우리에게 합의를 안 해주니까 무소속에 최혁진 의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경원 간사가 하고자 한다면 사과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자기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한동훈한테 가서 자기가 빼달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그걸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정리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넙죽 나경원 간사 선임한다 이렇게 하니까 법사위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랑 다시 협의해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그러면 최종 안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저희랑 얘기한 게 아직 없습니다. 예. 법사위 위원장하고는 얘기해야죠.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하고. 참나. 6선씩이나 돼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5선씩이나 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얘기하고 그럼 법사위원장과 간사께서 우리들하고 상의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네. 엊그제 우리 인터뷰를 어제 했나? 아주 상당히 의욕이 좀 충만한 것 같던데. 네. 이게 무소속끼리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춘석 의원 자리에 최혁진 의원이 들어온 거죠. 국민의힘은 우리 당 사람 안 받으려고 하다가 더 센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크고 오자마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나경원 의원의 가족사의 과거까지 싹 드러내버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부군이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에게 기소 청탁을 합니다. 박은정 의원에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소 청탁한 걸 박은정 의원이 안 받은 거죠. 예. 그 얘기를 최혁진 의원이 와서 또 전부 다 온 세상에 알리더라고요. 끝으로 최혁진 의원이 요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김충식 관련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충식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김충식의 수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수첩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충식이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이 뭐라고 중요한 역할을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첩에서 나온 것과 김충식의 과거를 보니까 김충식이 최은순이 중요해서 김충식이 붙은 게 아니라 김충식이 최은순을 붙인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중요한 인물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은순의 판사였던 사람과 김충식이 땅을 같이 소유하고 등기가 같이 되어 있다?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목에 칼을 찌른 자 김진성. 그때도 아주 의문투성이었잖아요. 칼을 찌르고 그 피투성이인 장소를 물로 씻어내는 경찰. 그런 표현은 직접 쓰지 마세요. 몸서리 쳐져. 그걸 물로 씻어내는 경찰. 저 경찰 뭐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 당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거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돈은 어디 나왔을까? 그날 그 사람을 그 현장에 태워다 준 벤츠 차량은 누구 거지? 세계로 사람 거고 이번에 세계로 교회 심연보 소년보 구속됐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거대한 음모와 공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저는 꼭
관심 갖고 예. 봐야 하고 추적하고 수사해야 될 인물 대상이다 이렇게 필요하면 생각합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그게 커진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아니 어제 최혁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건진이 나오면서 천공은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천공 어디 갔어요? 천공 어디 갔어요? 근데 건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김충식이 더 어마어마한 존재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공 명태균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명태균 어디 갔어요? 건진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건진, 김충식 지금 김건희 전부 다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더 했던 건 그거잖아요. 쌍방울. 예. 쌍방울의 KH 배상윤.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SBS랑 인터뷰합니다. 이재명이 이게 북한하고 자기네가 한 돈벌이 사업인데 거기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이재명 도지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이철규, 조경식, KH의 배상윤 그리고 또 김성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조직. 저는 이것을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이라고 제가 어제 명명을 했습니다.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정권, 정치, 부패 스캔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큰 틀 속에 이거 넣어서 전부 다 크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검에 와중에 새로운 있는데 검사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뭐를 겁니다. 축소원이 뭐 연장을 안 하니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냐 이런 말이에요. 네. 아무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에 가서 잘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의원총회가 지금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얼른 가서 가셔야 아까 되겠네. 그 내용을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더 이상 그렇게 야합하지 않고 아니 결렬했다고 하니까 결렬시키고 제대로 된 특검법 가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못된 짓거리를 했는지 저희들이 낱낱이 다시 한번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검찰은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검찰에 가서 내 사연을 하소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에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이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기소도 하느라 수사도 하느라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기소는 기소청에 맡기고 수사만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금 국수본이 확실하게 수사해서 범죄로부터 시달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나쁜 범죄자들은 싹 다 잡아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정치 쇼커님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서영교 TV 구독해 주시라고 손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후원 계좌 위에 있어요. 서영교 TV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입법 청문회에서 서영교 그 영상들이 뭐랄까 폭발을 해가지고요. 예. 100만 뷰 넘는 것만 모았는데 5,500만 뷰가 넘었고요. 그럼 100만 뷰 안 되는 것까지 다 넘으면 1억 뷰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영교 TV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죠? 네. 예, 고맙습니다.